안녕하세요. 토양학 문제풀이 1 걸음마 윤준원입니다. 참고서적은 향문사 책을 참고를 했습니다. 토양학 제1장 토양 생성과 발달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요와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암석이 풍화되어 토양이 되는데 이것을 모암이라고 하고 지표 구성에 있어서는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암이라는 것은 마그마가 화산으로 분출되거나 지중해에서 천천히 냉각되어 만들어진 것을 화성암이라고 하고 모든 암석의 근원이 됩니다. 화성암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에는 석영, 장석, 운모, 각섬석, 휘석 등이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크게 화학성분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화학성분에 따라서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눌 때는 규소의 함량으로 기준이 돼서 나누는데 그 규소의 함량이 52% 이하면은 염기성 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52에서 66%까지를 중성암이라고 하고 규소 함량이 66% 넘는 것을 산성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을 보면은 염기성 암으로 갈수록 어두운 색을 띠고요. 그 다음에 산성암 쪽으로 갈수록 밝은 색을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이나 이 냉각 속도로 본다고 그러면 조직이 그 치밀함 정도에 따라서 깊은 데서 이렇게 표면까지로 이제 나누는데 깊이 있는 것을 심성암, 가장 깊이 있는 것을 심성암이라고 하고 조직은 완정질 조직입니다. 입상 조직을 띠고 있고 반심성암이라고 해서 중간 정도에서는 반상 조직을 띠게 되겠고 화산암이라고 돼서 이제 겉 표면에 있는 암석들은 유리질 조직이라고 해서 반상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화학 성분하고 접목을 시켜서 본다고 그러면 염기성암 종류에는 깊은 데서부터 보면 반려암, 그 다음에 휘로감이라고 그래서 반심성암 종류에 속하고 그 다음에 현무암이 있는데 이것은 겉 표면에 많이 있는 화산암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암을 보면은 깊은 데서부터 섬노감, 반암, 안산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고 산성암 쪽으로 가면은 깊은 데서부터 화강암, 중간 정도의 석영 반암, 그다음에 하산암에는 유문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 이쪽을 보면 조암 광물의 함량에 따라서 무색 광물, 유색 광물로 나누는데 색이 짙은 게 염기성암이라고 그러는데 염기성암에는 감남석, 휘석, 칼슘이 많은 뭐 사장석 등이 있고요. 중간 정도에 되는 중성암에는 각섬석이라든가 석영 정도, 각섬석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산성암이라고 그래서 조암 광물이 많지 않은 함량이 많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은 정장석이나 석영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표는 아주 중요하니까 눈여겨 보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리는 것은 1번 퇴적암은 수성암, 성층암, 침전암이라고도 하며 지표의 75%를 덮고 있다. 맞습니다. 이것은 퇴적암이 표면을 많이 덮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퇴적암은 수성암, 성층암, 침전암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2번 변성암은 원래의 암석보다 조직이 치밀하고 비중이 무거워서 풍화에 잘 견딘다.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17쪽에 보시면 변성암은 기존의 화성암과 퇴적암이 화산작용이나 지각변동 시 고압과 고열에 의한 변성작용을 받아갖고서 뭐 탈수 환원돼서 그 광물의 조성과 구조 등이 변해서 이제 이렇게 단단하고 치밀해진다는 거죠.
현상은 원래의 그 암석보다 조직이 치밀하고 비중이 무거워서 풍화에 잘 견딘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 풍화작용은 기계적, 화학적, 생물적 작용으로 나누며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난다. 이거는 틀린 지문이죠. 이 답을 보면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작용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1차 광물의 풍화 내성 정도는 백운모, 정장석, 회장석, 감남석 순이다. 요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1차 광물이라는 거를 이제 구분해야 되고 1차 광물하고 2차 광물이 있는데 풍화 내성 정도가 18쪽에 보시면 표 1-2에 1차 광물하고 2차 광물을 나누어서 각각 풍화 내성 정도를 비교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차 광물에서 강한 것부터 순서를 얘기하면 석영이 가장 강하고 그다음에 백운모, 미사장석, 정장석, 흑음모, 조장석, 각섬석, 휘석, 회장석, 감남석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광물 순서를 보면 2차 광물에서 가장 강한 게 침철광, 적철광, 깁사이트, 점토광물, 백운석, 방해석, 석고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그 표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1차 광물하고 2차 광물을 나누어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1차 광물, 2차 광물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 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계적 풍화 과정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1번 입상 붕괴는 비결정형 광물들이 팽창 수축 개수의 차이 등에 의하여 일어난다. 이걸 보시면은 이거는 19쪽에 있는데 입상 붕괴라는 것은 결정형 광물들입니다. 결정형. 비결정형이 아니고 결정형 광물들이 팽창 수축 개수의 차이 등에 의하여 입자상으로 분리된 거니까 결정이 분리되는 것을 입상 붕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결정이라고 해서 틀렸고 2번 박리는 기반함에서 생기며 평행 전리를 따라 분리되는 현상이다. 이것도 틀렸죠. 그 19쪽에 보면 박리라는 게 있는데 박리는 화강암 등의 양파와 같이 한 겹씩 벗겨지는 현상입니다. 화강암 등이 양파와 같이 한 겹씩 벗겨지는 현상을 박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화강암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고 3번 파쇄는 단단한 암석이 규칙적인 암석으로 부서지는 현상이다. 요거 파쇄는 규칙적이 아니고 불규칙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파쇄는 단단한 암석이 불규칙한 암편으로 부서지는 현상이라고 19쪽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불규칙이라고 해서 틀리고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규칙적이라고 해서 틀린 거고 불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파쇄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토양 생성의 첫 단계는 암석의 물리적인 붕괴를 통한 암석의 파쇄 과정이다. 이거 19쪽인데 아주 기본적인 거죠. 암석이 이제 붕괴돼 갖고 토양이 이제 점차적으로 파쇄돼서 토양이 생성되는 거니까 답은 4번, 맞는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단면의 골격을 이루는 기본 토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1번 5층은 고산악 또는 고위도 산림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초지에서는 쉽게 분해되어 무기물과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5층에 대한 설명이고요. 산림지에서 볼 수 있죠. 고위도나 고산악, 고위도의 산림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초지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2번 A층은 부식하단 유기물과 섞여 있기 때문에 물리성이 좋고 입단 구조가 발달되어 있으며 식물의 잔뿌리가 많이 뻗어 있다. A층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기질이 많이 이제 표면이니까 유기물들 부식화된 유기물이 많이 있겠고 그래서 물리성도 좋고 또 입단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맞는 지문입니다. 3번. B층은 집접층으로 위아래층보다 색깔이 더 진하고 토개의 표면에는 점토 피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의 발달을 볼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토양의 구조 발달이 제일 잘 된 층은 B층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입니다. B층은 집적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4번입니다. 전이층은 두 가지 토층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토층으로서 두 가지의 특성 중에서 우세한 쪽의 토층명을 뒤에 쓴다. 이건 틀리는 겁니다. 우세한 쪽의 토층명을 먼저 쓰는 게 올바른 지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 지문들은 주로 39쪽에 보시면은 그 표가 있습니다. 39쪽 표 1-4에 보시면 각종 기본 토층의 명칭과 특성이 있는데 토층 명칭과 특징에 대해서 좀 중요하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H층은 물로 포화된 유기물층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OI라는 게 있습니다. 미부숙 유기물층이라고 그래서 I가 미부숙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OE가 있는데 E는 중간 정도 부식된 유기물층이고, 그 다음에 OA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부식된 유기물층입니다. 순서는 5층에서 유기물층에서 I, E, A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I는 미부숙, E는 중간 정도, A는 잘 부숙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I, E, A 유기물층은 I, E, A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A층이 있습니다. A층은 무기질 토층으로서 부식이 혼합되어 있고 어두운 색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2층이 있습니다. 2층은 A층 밑에 있는 용탈 흔적이 가장 명료한 층으로 얘기됩니다. 근데 용탈 토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2층은 용탈 토층이다. 용탈 흔적이 가장 명료한 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밑에 뭐 AB, EB, 뭐 BA, BE는 이 지문에 4번에 있던 것처럼 우세한 전이층이라고 그래서 우세한 쪽을 앞에다 먼저 쓰고 그 생성된 그 우세한 층 있죠. 거기 그 표시를 우세한 쪽을 앞에 쓰고 그 나중에 생성된 거는 B층, 우세하지 않은 거는 뒤에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AB를 예를 든다면 AB가 먼저 우세해서 형성되고 나중에 B로 이렇게 전이되는 게 AB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층이 있습니다. B층에 보시면 무기물 직접층이라고 그래서 무기물이 직접되는 B층, 직접층입니다. B는 직접층입니다. 그 다음에 그 C가 있는데 이게 모재층이 되겠고요. 거기 보시면 잔적토, 풍화층, 운적토 뭐 이런 게 돼 있고, 그 다음에 R이라는 게 있는데 모함층입니다. 수직적으로 연속 분포하고 수작업 굴치가 불구합니다. 수작업으로 이 모함층은 엄청 단단하겠죠. 풍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작업 굴치가 불가한 토층, 이거를 아주 중요하니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인데요. 1번 괄색화 작용은 토층 분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토양 pH 7 이하죠. 괄색화 작용은 그 토양 중에 철 성분이 많아서 그 색깔이 뭐 갈색, 적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형태인데 철이 이제 산성화를 일으켜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7 이하 산성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유기철의 생성이 유리철의 생성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거는 지문이 pH가 잘못됐고요. pH 7 이하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2번 분해가 양호한 유기물을 모더라고 하며 pH가 4.5에서 6.5로 부식, 광질토가 잘 섞여 입상 구조를 가진 B층이다. 이거는 A층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분해가 양호한 그 유기물층을 물이라고 합니다. 물 또는 마일드 휴무스라고 그래갖고 이것은 pH 4.5에서 6.5로 부식
광질토가 잘 섞여서 입상 구조가 잘 발달된 층이 A층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유기물의 변화를 주도하는 생성 과정에는 이탄 직접작용과 부식 직접작용이 있다. 유기물이 직접하는 거는 이탄 직접작용, 부식 직접작용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작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직접층에는 흑갈색의 부식이 집적되고 적갈색을 띤 철 집접층이 생성되어 층위 분화가 명료한 라토줄이 생성된다. 근데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이건 뭐냐면 포도줄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적층에게는 흑갈색의 부식이 직접되고 그 다음에 적갈색을 띤 철 집적층이 생성되어서 층위 분화가 명료한 것을 포도들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거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양 물질의 이동에 관한 생성 설명 중 틀리는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석회화 작용은 건조 또는 반건조 지대의 비세탈형 토양 수분 조건에서 볼 수 있으며 염화물과 황산염 등의 염류는 토양 중에 축적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50쪽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2번 포도주랄 작용을 받은 지대의 토양 용액은 풀부성과 같은 강산성을 띠는 수용성 고분자 부식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투수성이 큰 조립질토에서는 토양 용액의 하방 이동이 많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을 이제 세밀히 들어가 보면 이게 고분자가 아니고 저분자거든요. 저분자의 부식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바르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포도주라 작용을 받은 지대의 토양 용액은 풀부산과 같은 강산성을 띠는 수용성 저분자 부식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투수성이 큰 조립질토에서는 토양 용액의 하방 이동이 많다. 이렇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 투수성이 큰 데는 하방 이동이 많겠죠. 많이 흡수를 잘하니까 토양 용액의 큰 조립질토에서는 투수성이 큰 조립질층에서는 토양 용액의 하방 이동이 많다. 그래서 그 맞는 지문이고 뒷부분은 맞는 지문이고 앞부분에서의 강산성을 띠는 저분자 부식물이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포도주라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3번 회색화 작용은 수직 배수가 잘 되는 투수 불량지나 회색화 작용은 수직 배수가 잘 안 되는 투수 불량지나 지하 수위가 높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배수가 안 되는 지역, 그 지하 수위가 높은 지역에서 볼 수 있고요. 회색화 작용. 그다음에 4번 점토 입자의 응집 일부에서 보호 콜로이드 작용이 나타나는데 저분자의 규산에 의해서도 생긴다. 그 응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이제 끌어다니는 게서 점토 광물이 이제 보호를 하는데 이거를 보호 콜로이드 작용이 나타나는데 그 저분자의 그 규산에서도 점토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분자의 규산에서도 생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